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올랐고요. 금리 환율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앞까지 온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네. 그래서 파이자의 백신 예방 효과는 90%라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영하 70도에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에서도 내년 1월 이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다 생산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생산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가격은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내년 하반기나 국내 백신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더 빨라질 것 같고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수혜 기업은 어딜까? 녹십자, 용마 로지스, 대한항공 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서 영하 7, 80도로 보관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 이렇게 수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 눈에는 대한항공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델타항공 주식을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면서 대량 매도한 워렌 버핏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도 나름의 2021년도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대 그룹 내년 경영 전략.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는 격차를 벌릴 기회다. 기업들이 그린 뉴딜과 M&A로 승부를 한다. 자, 지금 내년에 사업 전략을 짤 시기가 왔는데요. 지금 삼성, 현대, SK, LG, 롯데 이런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들은 내년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국회 이전 미정인데 세종의사당 예산을 13배 늘린 여당. 네, 그래서 관련 예산을 117억 증액을 했다. 그래서 근거 없는 편법 추진이다라는 야당의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 세종은 미국의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가 될 운명입니다. 세종은 위상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고요.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힘은 주변까지 퍼져나갈 것이고요. 이제 서울에 이은 넘버 2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이 넘버 2의 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세종의사당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규제에 신임하는 건설업, 공공기관 최저가 발주 관행이 여전해서 5만 명 고용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자,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유관업체들과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 그리고 이렇게 적자로 인해서 시공 품질이 저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민간 사업자에게 최고의 동기부여는 수익이죠. 최저가 발주는 수익이 없고 리스크만 크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속도도 느리고 품질도 저하되게 됩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제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도 지배 품질은 하락하고 속도는 느려질 것입니다. 자, 공공주도의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공통입니다. 건설업이 경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매우 큰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거액 신용대출을 막겠다는 금리 할인 무도기로 없애더니 2억 원 이상 대출자는 전체의 1%도 안 됐다. 네.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 때문에 지금 그 신용대출도 많이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은행도 수익이 급감하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용대출 속도 조절 추가로 남은 카드는 DSR 강화, 분할 상환제 등을 만지작한다. 자, 현재 은행 영업에도 타격이 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게들이 뭐 돈을 빌릴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이 휴대폰만큼 쉬워진다고 합니다. 연립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가로등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로등 주변에는 충전차를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의 충전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 미국 로봇 업체에 1조 1천억을 베팅했다고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밑그림을 완성을 한다. 로봇계를 개발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어떤 모빌리티 개인용 운송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로봇 산업이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쪽에도 투자를 늘리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대가 뭐 엄청난 연구 개발 그리고 회사 인수에 돈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 연구와 기술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회사가 성공하게 됩니다. 자, 현대차 엔비디아와 커넥티드카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2년 내에 모든 차량에 AI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교통 상황, 날씨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각종 AI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2년 내에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넥슨 모바일 게임 흥행 3분기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52%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게임은 대표적인 4차 산업이고요. 한국은 게임 강국입니다. 넥슨은 현재 판교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NC소프트도 판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익이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판교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파이저 효과로 콘택트주의 귀환, 네, 항공, 카지노, 여행주 내년에 본격 상승을 한다. 네, 그런데 생각은 빛보다 빠르죠.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 내년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미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접종이 시작이 되지 않아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빛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요. 업계에서 1등을 하는 주식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자, 올해 주요 자산별 누적 수익률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금이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한 6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수익이 가장 높지만 비트코인은 안전성이 낮습니다. 네. 해킹에 대한 우려도 있죠. 예. 자, 금도 수익이 높았고 코스피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한국에 4차 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같은 아파트 다른 전셋값 신규 8억 갱신 4억. 네.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전세를 갱신한 사람은 4억에 살고 있지만 신규 전세가는 8억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있으면은 환금성이 더 낮아집니다. 자,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주인은 세를 놓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중에 물건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모든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기를 바라죠.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은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깁니다. 자, 희소성이 생기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자,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 수수료, 집주인 수수료 전가하기도. 네, 전세가 급등에 비싼 중개 수수료까지 세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지금 뭐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될 중개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세 물건이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복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임차인에게는 수수료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집주인 것을 임차인이 대신 내는 것은 아니죠. 네. 임차인은 당연히 낼 것을 내는 것이고 임대인은 물건이 희소하기 때문에 면제를 받는 것이죠.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이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고요.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원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중개수수료 뭐 0.3%, 0.4%, 0.5% 이런 것들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래서 그 금액이 최대치고 그 이하로 받으라는 뜻이고요. 중개인은 당연히 최대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연히 협상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뭐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들을 이용하면은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 나온 금액은 최대치라는 것.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소득 없다는 임대사업자 세무 검증을 한다. 국세청에서 소득 신고 누락을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앞으로 모든 거래는 투명해야 되고요. 합법적인 거래만 해야 됩니다. 세금도 다 내야 되고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만점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최고 당첨 가점이 84점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만점이 나왔다는 것, 평균 경쟁률이 500대 1이라는 것, 최고 경쟁률이 5000대 1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청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점이 아주 높지가 않다고 하면은 빨리 청약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규제 없는 지역 투기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를 한다. 김현미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결국 지금 언급되는 곳들이 부산, 천안, 김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는 파주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이 지정돼도 가격은 오릅니다. 네. 서울은 뭐 규제 지역에 지정된 지가 꽤 오래 지났죠. 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 지역으로 또 옮겨지게 되겠죠. 결국 전국을 규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규제가 사라진 것과도 같게 됩니다. 규제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자, 당정동의 판교급의 첨단 R&D 허브 100년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네. 군포시장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지자체의 꿈은 우리 지역에 판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지역에 테크노밸리가 생긴다고 해서 판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교는 독자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군포역 옆에 있는 굉장히 큰 공업지역 여기를 이렇게 판교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토지를 또 매입하고 또 그것을 또 변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상을 바꾼 백신과 치료제. 자, 백신을 개발한 주체가 민간 제약사이다. 그래서 제약사가 좀 더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치명적인 질병 극복을 하는 인류의 공익의 달성을 앞당겼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민간 개발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약을 개발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온 인류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이익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네. 자, 건설업자들에게 집을 지으면 이익을 얻게 하고, 이익을 또 많이 얻게 하면은 건설사는 스스로 집을 많이 짓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 전세가가 이제 안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악법입니다. 자,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를 안정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집을 많이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자, 국토부의 엉터리 보유세 추계에 실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자,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자,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심각한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파이자 백신 맞은 증시, 항공, 여행업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항공, 여행, 호텔 업들이 살아나서 정말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그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 경제도 V자 반등이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같은 아파트인데 전세금 2배 차이 난다. 똑같은 기사인데요. 2년 후에 가격이 뛰면 어떻게 되나? 이런 기사입니다. 네, 어떤 분은 내년에는 전세가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전세가가 더 오르고요. 후년에는 더 오릅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는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사셔야 하고요. 계속 전세를 사실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 세계 경제 내년에 2분기 V자 반등을 한다고 합니다. 자, 2021년도 4월, 5월, 6월에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6%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세계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국내 백신 이달 말에나 일상이 마무리가 된다. 네. 아무래도 국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면 또 우리나라의 보급이 더 빠르겠죠. 그리고 백신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치료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을 하고 있죠. 자, 결국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제약사가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도 상당히 빠를 것이고요. 이 보급이 빨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빨리 극복을 하게 되고 세계 경제는 V자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박에 재기의 반응, 항공, 정유, 해운, 조선업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지노, 호텔, 여행업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게임 체인저 백신에 환호를 해서 S&P 500 내년 초까지 12%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가 아니라 올해 안에 12%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미리 생각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자, 세수 13조 펑크인데 돈 살포로 재정 적자가 벌써 108조다. 네. 자, 돈의 가치가 급락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부동산과 주식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내야 할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지만 현금이 많은 사람은 또한 화폐 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커넥티드카 적용 올해 G80, GV80에 먼저 적용을 하는데 커넥티드카 운영 체계로 인해서 자동차에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음성 인식 체계가 더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세난 경고 무시한 채 여당 임대차법 강행했나? 자, 6월에 열린 여당 세미나 자료가 공개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네티즌이 읽고 그 전세가 상승을 알고도 강행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배신감을 느낀다.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세미나 자료를 본 네티즌들이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정책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서울을 다핵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 또 언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과천 로또 4인 가족 만점도 탈락을 한다. 자, 만점도 탈락하는 세상입니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후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죠. 네. 자,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선티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